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주투입니다. 오늘은 책 기운 뺏는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 라고 하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책의 출판사는 위즈덤 출판사고요. 지은이는 스테반 클레르제가 지은 책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신과 의사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이 요새 나온 책인데 제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진도 빨대 꽂고 피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드라큘라가 기운 빼앗는 사람. 살다 보면 정말 내 멘탈이 흔들리게 자꾸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처법이 잘 나와 있는 책이어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자, 이 책 첫 번째 서문에 함께 있을 때 자꾸 힘 빠지고 우울해진다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항상 본인의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동정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매사 나를 비판하고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도움 청할 때 쓱 사라져 버린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당신의 기운을 빼앗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멘탈 뱀파이어라고 하는 내 기운만 쪽쪽 빨아가는 그런 사람들, 인생에서 단호하게 밀어내고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멘탈 뱀파이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36살 카티아에 관한 사례인데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진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상사가 다른 자리로 옮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상사 때문에 그동안 기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내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지시하면 모르겠는데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계속 무대뽀로 시켜댄다면 정말 진 빠지고 짜증나죠. 자, 다비드 40세. 남동생은 제가 부모님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가 직업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이유로 매번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주고 동생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돈도 많이 털렸습니다. 네. 멘탈 뱀파이어의 이러한 목표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게 의존적이다. 나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 독립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단지 다른 사람의 생기, 에너지, 기를 빼앗고 싶은 것 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성인이 되어 남을 악랄하게 이용하는 멘탈 뱀파이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멘탈 뱀파이어는 이렇게 사악한 그런 딱 봐서 악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해요. 그냥 우리 주변에 알 수 없는 존재로, 조용한 존재로 있으면서 우리의 멘탈을 갉아먹는 뱀파이어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4페이지에 보면 누군가에게 기가 빨리고 있다는 것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가?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어떤지, 그 사람과 어울리고 난 이후에 곧바로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만남을 가지고 이제 그 후에 내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행복한 기분이 전혀 없고 막 힘이 빼앗기고 집에 왔더니 굉장히 피곤하고 우울하고 그 사람 만나고 오니까 의기소침해진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멘탈 뱀파이어입니다. 인생에서 좀 빼버려야 할 멘탈 뱀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멘탈 뱀파이어의 경우가 사실은 이제 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라던가 부부라던가 그러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례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상사에게 칭찬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이제 아내에게 기뻐해야 할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다.
상사에게 칭찬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같이 기뻐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내는 기뻐해 주기는커녕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식기세척기나 비워달라고 막 툭 던지듯이 말하고 컴퓨터에 그냥 확 앉아서 보던 영상을 보는 아내가 전혀 기쁨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의 기분이 마치 긍정 에너지를 모두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내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 빼앗아 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대요. 근데 사실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인데, 내 개인적으로 좋은데 상대방이 굉장히 히스테릭하고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또 나한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멘탈 뱀파이어들이 사실은 좀 거리감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가족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사례에서 부인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부인과 이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긍정 에너지를 다시 되찾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그런 부인의 성향을 조금 고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낫겠죠. 이혼한다는 건 조금 약간 극단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을 속이는 멘탈 뱀파이어는 당신이 확실한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막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했던 말을 되게 왜곡해서 말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아무 말이나 막 지어낸다고 말을 한다거나 당신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끈질기게 공격해댄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솔직함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통하는 건 아니다. 거짓말을 이용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건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자, 남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은 목적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당신이 진실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면 이 부류의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 근데 주변에 이제 친한 선생님이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근데 어떤 말을 했는데 되게 나쁘게 왜곡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했던 말을 되게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찾아와서 또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간질하고 말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확실히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이 그냥 생활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떠한 증거가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증거, 뭐 기록을 한다든지 문서로 남긴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그 이야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과는 웬만하면 그 사람들과 관계를 안 가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론을 피하고 조용히 그냥 원맨쇼를 구경하면 된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물고 늘어진대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고장난 디스크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심리가 주변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기가 빨리는데 내가 이 친구가 없으면 나는 왕따가 되는 거 아닌가, 버림받거나 미움을 받게 될까봐 늘 불안해하는 마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 무리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과 되게 친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질투심이 엄청 많았던 친구라,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다른 친구랑 노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만 베프가 돼야 되는. 그래서 둘이 이제 항상 붙어 다니고 항상 그 친구하고만 놀아야 되는, 다른 친구랑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 굉장히 질투하고 삐져있고 화나 있어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결국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그 친구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이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그 친구랑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밖에.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멀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만나면 그 친구는 항상 자기의 얘기만 계속해요. 그리고 내 얘기를 절대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느꼈던 뭐 어떤 감정들, 뭐 남편과의 트러블, 시댁과의 문제를 계속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친구와 이렇게 친하게 지냈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럼 나 이 친구 없으면 친구 없지 않을까?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가 생기고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연락이 오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서 피하셔야 됩니다. 미움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더 못 살 수가 있어요. 자, 비판이라고 하는 119페이지에 직장에서 당신의 자리를 노리는 멘탈 뱀파이어는 당신에게 비판적으로 나오며 막 충고를 한다. 이런 부류가 팀장이라면 당신이 보고서에 오타 하나 냈다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사실은 업무적으로도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부하 직원이 있어도 내가 그냥 조금 싫은 부하 직원에게 더 갈구고 더 뭐라고 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운 털 잘못 박히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멘탈 뱀파이어, 직장에서 또 친구 관계, 또 가족 관계, 힘든 게 가족 관계인데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꼭 피해자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례는 형과 이제 남매가 형제가 서로 한 침대를 쓰면서 자랐대요. 10대가 되어서는 이제 같은 방에서 침대를 따로 쓰게 됐고 형과 저는 쌍둥이인데 이목구비는 똑같지만 성격 자체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형은 굉장히 군림하는 성격, 지배적인 그런 성격. 그래서 저는 형 때문에 꼼짝 못했지요. 갓난아기 때부터 형은 언제나 부모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고 저보다 먼저 걷고 말했습니다. 또 형은 친구도 많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반대로 저는 형의 친구들 외에는 아는 사람 없이 혼자였고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형 옆에서 복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형의 성격이 만약에 복종을 하다가 조금만 기분을 맞춰주지 못하면 형은 윽박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형의 하인과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과 형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10대 때 누리지 못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 이제 떨어져 지내면서 다시 태어나 온전한 내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형제가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 말은 형제가 없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형만 바라보는 부모님과 결국에는 좀 거리를 두고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가족은 좀 잃게 되었지만, 자기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형 없이 사는 그런 삶 자체가 오히려 더 자기에는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삶이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좋았다고 해요. 같이 살면서 이제 형이 자기에게 뱀파이어였던 거죠. 근데 우연히 형의 소식을 들었더니 형은 오히려 일과 개인 생활에서 모두 좌절을 맛보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매이건 형제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네. 근데 인연을 끊고 멀리 떨어져 지내서 온전한 내 자신을 찾게 되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어렸을 때
태아에 있을 때 쌍둥이인데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니 양수액이 달라서 탯줄을 통해서 형이 이 동생의 혈액을 빨아먹고 그렇게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았었다. 근데 이제 태어나서도 계속 그렇게 멘탈 뱀파이어 역할로 형이 동생의 에너지를 갉아먹었던 겁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로부터. 근데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막 두통이 생긴다든지 좀 몸이 아프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상상을 한번 해보냐.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189페이지에 나오는데, 그중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조금 마음에 와닿던 부분을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약간의 상상을 몇 분 동안 해보는 게 좋은데, 자, 어떤 상상이냐. 보호막이 되는 동그란 빛 덩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본다. 그 빛 덩어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감정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짜증나 막 화나가지고 막 승질을 계속 내. 근데 그 사람의 감정을 걸러줄 수 있는 나한테 보호막이 있다. 캡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정신적으로 강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던 정신적으로 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가리며 사귀기. 사실 모두 친구가 많으면 좋겠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항상 있거든요. 사람을 가리면서 사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예민한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밝고 차분한 사람들이 있을수록 긍정의 기운을 받는다. 그렇게 사람을 사귀면 부정적인 기운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면 정말 하나라도 배울 수 있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내가 받아와서 나도 활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 죽는 소리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차단이 힘들다면 어느 정도 좀 연락할 것도 좀 3번 해야 되는 거 1번 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이 이기는 법칙, 멘탈 뱀파이어를 이기고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말자. 자꾸 받아주니까 더 그러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자,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계속 자기의 막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문을 닫으면 악마가 가버린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대요. 이거는 멘탈 뱀파이어에게도 적용된다. 나는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슬퍼. 근데 나 지금 업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이따 전화를 해줄게. 중요한 일 먼저 하셔야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참지 말고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해요. 멘탈 뱀파이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나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나를 믿고 나의 해결책에 도움을 받아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서 계속 내 에너지만 갉아먹고 도움만 계속 청하는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멘탈 뱀파이어예요. 도와준다고 해도 계속 내 에너지만 갉아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호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내 자신.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는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단박에 거절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완전히 관계를 끊는 일, 사실 가족이라면 더 힘들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연락하는 횟수라든가 뭐 이런 걸 줄이고, 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조금 약간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핑계를 대서라도 전화를 끊는다든지, 만나자고 하면 못 만난다고 얘기를 하시던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대화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멘탈 뱀파이어에게 낚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게 제일 좋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좀 우물쭈물하면 말꼬리 붙잡고 계속 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 그 사람에게 이끌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 갉아먹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 뱀파이어는 자꾸 부탁하는 사람 끝까지 부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도와줘야 한다. 너무 많이 베풀면 정작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그 사람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중요한 건 생선을 그냥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3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제대로 존중받는 법을 배울 것. 자, 뱀파이어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무례한 태도에 제동을 걸고 용기를 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할 때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물건 취급하고 막대한다면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존중이 우선이다. 존중을 받으려면 그동안 왜 존중을 받지 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또 떠올릴 수 있는데 부모님에게 제대로 존중을 못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맨날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화내고 가족에게 항상 무시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난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 라는 그런 무의식 쪽에 자의식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 존중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 존중하면서 외모나 옷차림, 태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꿀 수가 있다. 내 자신. 그래서 당당한 모습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자신감을 가지려는 모습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해 주고 내 자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핵심적인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할 수 없는 부탁들을 하는 경우에 핵심적인 말로 간단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갖자. 사실 그 거절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그냥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때 간단하게 거절하면 돼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렇게 구구절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거절, 간단하게 하는 게 상대방에게도 사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시간을 절약해주고. 자, 그러면 자기를 존중하면서 자기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비하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뭐 나 따위가 되겠어.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나라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실수 용서하듯이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더라도 용서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개의치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두려움을 맞서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자, 자신감도 있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자.
굉장히 긍정적인 말 많이 하고 자신감 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자꾸 내 자신 만났는데 내 자신을 막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면 멘탈이 깎입니다. 네. 만약에 자신이 없더라도 내가 맡은 일은 한번 책임지고 해본다.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한번 해내면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이미지에 신경을 쓰자. 근데 저도 이미지, 이게,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꾸미고 가면 아이들도 이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신경을 못 쓰고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는 날도 많고 한데, 그게 이제 상대방도 서로 기분 좋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꾸밈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 사람에게도 더 좋은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모습이나 외모를 꾸미는 것도 존중받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다니는데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네요. 네,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니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술이나 담배, 마약처럼 중독성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더 약해지고 의존적으로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하러 가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나의 스트레스 해소. 뭐 노래방을 가면 즐겁다던가 책을 읽으면 좋다던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 긍정적인 상상하기.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잘 해내는 상상. 멋진 내 모습. 이렇게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원칙이 필요하대요. 나만의 원칙. 나만의 원칙, 그리고 나의 생각에 집중할 것. 이런 만약에 이제 나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감정의 에너지가 이제 막 갉아 먹히는 것 같다라면 이런 사람을 사실 떼어내야 되겠죠. 내 자신이 뭔지, 내 자신의 원칙도 없고 나란 사람이 뭔지를 모르면 계속 타인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계획해서 언제 스케줄을 다 짜게 되면 내가 하루를 잘 계획하게 되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면 하루가 나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에 이끌려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이 정도 그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내 자꾸 에너지가 갉아먹힌다면 그런 사람을 어느 정도 끊어낼 수 있는 자신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니까. 왜냐면 계속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어떤 역효과가 있냐. 그 사람에게 관심과 연민을 갖고 도와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 하느라 정작 내 자신은 사라지는 거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은 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야기 들어주고 계속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느라. 자, 나중에 정말 더 후회해요. 그러기 전에 빨리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약에 듣고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내 감정이 어떤지도 계속 관심을 줘야 돼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왜 자꾸 했던 말을 계속 도돌이표처럼 듣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말을 들어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이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내는 그런 일 말고 나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구를 이제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급하게 당장 들어주지는 말자. 왜냐하면 내 일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나만의 일이. 상대방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우선입니다. 내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대방은 우선순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대요. 맨 마지막 하순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끌려다니거나 이용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자. 자, 몸을 돌봐야 된다고 해요. 몸이 피곤하면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므로 잠은 꼭 제 시간에 주무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관계라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네, 책이 거의 다 끝나간대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 당신만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서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탱해 주는 것으로 돌아오자. 현재 당신의 모습, 그 자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네, 이 책의 제 리뷰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가볍게 읽기 괜찮고, 네,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기운을 빼앗고 정신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는 끊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노트북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입이랑 화면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오늘 도서 리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